2024년 8월 1일 목요일 경제뉴스 매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현지 시간 31일 오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FOMC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5.25에서 5.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FOMC는 일자리 증가세는 완화되었고 실업률은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인플레이션은 지난 1년 동안 완화되었지만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몇 달 동안 위원회의 2% 인플레이션 목표를 향한 추가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자평했다. 강력한 발언이나 확신에 찬 부분은 많지 않았으나 전체적인 톤은 이전에 비해 금리 인하를 좀 더 정당화하는 기조였다. 시장에서는 9월부터 패드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음 뉴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으로 올 2분기에 매출 74조 683억 원, 영업이익 10조 4,439억 원을 기록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3.4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462% 늘어난 수치다. 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어선 건 2022년 3분기 이후 7분기 만이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은 올 2분기에 매출 28조 5,600억 원, 영업이익 6조 4,500억 원을 기록했다. 스마트폰 TV 사업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경험 부문에서는 올 2분기 매출 42조 700억 원, 영업이익 2조 7,200억 원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하반기에도 실적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AI 서버용 고부가 가치 제품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HBM 생산 능력 확충을 통해 HBM3 판매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다. 다음 뉴스. MS는 현지 시간 30일장 마감 이후 실적 발표에서 2분기 매출은 647억 2,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 늘었다고 발표했다. 월가 예상치를 소폭 웃돈 수치다. 하지만 MS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클라우드의 성장세가 둔화한 게 문제였다. 특히 애저 및 기타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은 29% 늘어나긴 했지만 시장 예상치는 밑돌았다. 1분기에 비해서도 둔화한 것이다. AI 실적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히긴 했지만 월가에 이미 높아진 눈높이엔 충족하진 못했다. 월가에서는 최근 빅테크의 AI 과잉 투자에 민감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알파벳은 최근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자본 지출이 거의 2배로 증가한 반면 광고 매출 성장이 둔화됐다는 이유로 보고 이후 주가가 5% 뚝 하락했다. 다음 뉴스. 일본은행은 30에서 31일 이틀간 통화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에서 0.1%에서 0.25%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3월 마이너스 금리 종료 선언 이후 4개월 만에 추가 인상에 나선 것으로 일본 기준금리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 직후인 2008년 12월 이후 15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 됐다. 양적 긴축 계획도 구체화했다. 우에다 총재는 현재 보유 중인 국채 규모가 600조엔 수준에 육박해 이를 줄이는 양적 긴축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에도 엔화 약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이날 인상에도 일본 기준금리가 미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미일 간 금리 차가 여전히 크다는 이유에서다. 엔달러 환율은 이날 금리 인상 발표 직후 151.66엔까지 내리며 엔화 강세 움직임을 보이다 이내 153엔대까지 다시 오르며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냈다. 다음 뉴스. 지난 30일 서울 서초구 레미안 원펜타스 청약과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이 역대급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청약 경쟁률이 더 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2009년 5월 출시한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지난 5월로 15년이 경과하면서 만점 통장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지난 4월까진 기존의 청약부금, 예금저축 만점 통장만 있었다면 5월부터는 종합저축 만점 통장까지 청약시장에 쏟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달부터 시세 차익이 크지 않은 청약 단지에서도 84점 통장이 나오고 커트라인도 크게 오른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들은 갈수록 청약 당첨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신혼출산 가구는 청약 기회가 많은 특별 공급을 노리고 저가점 무주택자는 신축보다 구축 매수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다음 뉴스. 티몬 위메프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가운데 인터파크 커머스와 AK몰 등 큐텐그룹 다른 계열사로도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입점 업체의 티몬 위메프 미정산 영향으로 판매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정산 지연을 공지했다. 문제는 해외에서도 불거지고 있다. 싱가포르 매체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지난해 3월 큐텐으로부터 12,000달러 이상의 판매 대금을 한 달 이상 정산받지 못한 건축 가정용품 판매자의 피해 사례를 보도했다. 큐텐 계열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해 있던 주요 유통업체들은 추가 피해를 우려해 관련 플랫폼에서 판매를 속속 중단하고 있다. 인터파크 도서는 지난달 31일 아예 서비스를 중단했다. 다음 뉴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자신들의 최고 지도자가 이란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살해됐다고 밝힌 후 전 세계 원유의 3분의 1을 생산하는 중동 지역에 긴장이 고조되면서 유가가 급등했다. 현지 시간 31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브렌트유 최근 월물은 지난 3거래일 동안 4.5% 하락한 뒤 반등의 80달러에 육박하고 있으며 서부 텍사스산 원유 최근 월물도 4거래일 만에 76달러 선까지 반등했다. 하마스는 이날 정치국 최고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살해됐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필립노바 증권사의 프리앙카 사치대부 수석시장 애널리스트는 이번 공격으로 휴전의 희망이 사라진 것은 확실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테헤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분쟁 확대를 촉발할 수도 있고 다른 국가들의 개입을 목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다음 뉴스. 스타벅스 코리아가 이달 2일부터 사이즈별 음료 가격을 일부 조정한다고 밝혔다. 스타벅스의 가격 조정은 원두 가격 인상에 따른 것으로 2022년 1월 이후 2년 6개월 만이다. 이번 가격 조정은 국제 원두 가격 상승에 따른 조치다. 이상기후 여파로 국제 원두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뉴욕상 업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로부스타 가격은 2020년 7월 킬로그램당 1.26달러에서 올해 7월 30일 기준 4.267달러로 4년 만에 3배 이상 올랐다. 아라비카 가격은 같은 기간 파운드당 1.04달러에서 2.3달러로 2배 비싸졌다. 이에 따라 투썸플레이스를 비롯해 컴포즈 커피, 맥가 MGC 커피 등 다른 커피 브랜드의 줄인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음 뉴스. 하나은행이 고시한 7월 31일 오후 11시 50분 원달러 환율은 1373.70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